백전백승 천기대요 제45회차 서기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결혼 상대로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122페이지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논어를 읽고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논어에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지어도 이치학의 학식자는 미조여야 니라나 모이미다. 선비가 도를 구하기로 뜻을 세워놓고도 남루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런 자와는 더불어 이야기할 가치가 없느니라. 자, 논어에서도 나오죠? 명품 좋아하지 말고 떨어진 거 창피해하지 말아야 돼. 자, 유교 도교 사상도 그렇지만 결국 우리 불교 사상도 보면은요,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비우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유교 도교에서도 가장 큰 선비를 갖다가 어떤 사람을 선비라라고 했어요? 바로 청빈 사상. 청빈 뭐예요? 맑아, 거짓이 하나도 없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난해. 그러면 뭐 재물이나 물질이나 이런 게 가난한 게 아니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텅텅 비어 있는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선비다라고 했고, 우리 불교에서도 결국 뭐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 집착이 없는 사람을 가장 훌륭한 성현이다라고 해서 바로 그 얘기예요. 이런 데 뜻이 있는 사람이 채우고 좋은 것 따지고 잘 살려고 그러고 잘 먹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하고는 더불어서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 무슨 얘기냐? 저하고 여러분들 어디 명품이 좋더라, 어디 옷이 참 잘하더라라고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어느 스님 책, 어느 옛날 성현의 책에 부처님이 가르치면 이런 게 있더라 얘기하면 내가 귀가 쏠깃해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사람은 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있을 때 얘기 한마디 딱 하는 거 서로 주거니 받거니 던지는 거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건 서로 뭐예요? 뭐가 맞으니까 해? 쿵짝이 맞으니까 해. 그럼 쿵짝이 맞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전에 기원정사에 계실 때 탁발하고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전생 얘기하고 현생 얘기하고 내생 얘기하고 하니까 난리를 쳤잖아. 그럴 시간이 있으면 사성제를 관해라. 죽음강이라는 얘기 하나 해줬잖아요, 여러분들. 그지요? 죽음강 얘기 해줬지. 금강경 소추 짊어지고 남쪽에 선사들을 자기가 공부한 걸로 내리 누르겠다 해가지고서는 내려가잖아. 내려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서는 떡장수 할머니에게 자기가 점심으로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떡 좀 파시오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등에 짊어진 게 뭐요? 했더니 금강경 소추입니다. 그래서 지게 잔뜩 짊어졌는데, 그러면 금강경에 보면 과거 신불가득이요, 현재 신불가득이요, 미래 신불가득이라고 해 있는데, 그럼 어느 마음으로 떡을 먹으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했어? 왜 그렇게 물었을까? 주금강 스님이
덕산 스님 아니요. 떡을 왜 먹는다라고 했어? 뭐로 먹는다라고 했어? 떡을? 점심으로. 점심으로. 점심이 뭘까? 우리 선화두는요, 일상생활에 있는 대로 생각하면 헷갈리는 게 많아. 점심으로 먹는다 했는데 그 점심이 뭘까? 근데 이 다음에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요거 하면서 잠깐 알려주는 거야. 왜 점심이라고 했어? 점심. 우리가 알고 있는 점심은 뭘까? 점심 때 먹는 음식을 점심이라 그러죠. 그것을 이 할머니는 뭐로 풀었어? 점심을 점점자 마음심자. 순간의 마음으로 먹는다라고 했는데 그 순간의 마음이 그러면 과거심이요, 현재심이요, 미래심이요 물은 거야. 그러니까 덕산 영감이 대답을 못했죠. 그래서 떡도 못 얻어먹고 어떻게 됐어요? 부근에 큰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용담 스님한테 갔잖아. 뒷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해줄게. 그러니까 그 점심이 우리는 점심 때 먹는 음식으로 했지만 그 할머니는 점점자에다가 심심자 순간의 마음으로 먹는다 했는데 그 해설을 어디에도 해놓은 게 없어.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들 그 정도 화두는 알고 있어야 일본인한테 공부했다 소리 어디 가서 하지. 그런 화두 가지고 앞으로 좀 재밌게 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만남이 좋은 결혼의 만남인가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그러면 그 좋은 결혼의 만남을 하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사람은 결혼 상대자로 피해야 된다라고 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뭐 천간이나 지지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판단하느냐 하면 체상학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체상학. 쉽게 얘기하면 체형과학. 자,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요. 자기 일상생활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표정 보면 꾸릿꾸릿하면 보여요? 뭔가 속이 불편한 거고 얼굴이 환한 보여요? 뭔가 속이 좋은 일이 있는 거고 태본표가 나요. 금방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다라고 하면 뭐예요? 얼굴색이 갑자기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해가지고 칼라가 돼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누구한테 좋은 소리 들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은한 미소의 얼굴을 보이기도 하고 대번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나와. 평소에 생활하는 그 가운데 자기 마음이 다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체상학으로 뭐예요?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체상학 가운데에서 어떻게 돼요? 결혼 상대자로서 적합하다 안 하다 하는 판단을 우리는 속마음을 알고 해야 되지만 그 속마음은 모르잖아. 우리가 뭐 해집고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해집고 들어간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내 말 못 믿어? 내 말 진심이야? 하고 하면 진짜인 줄 알아요? 가짜인 줄 알아요? 진짜인 줄 안단 말이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말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도 뭐예요?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치면 다 거짓말이다. 한 개도 믿지 말아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숙명은 없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노력의 정도에 따라 자신을 만들어가고 혹여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자신의 개선으로 좋은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나쁜 것은 끊임없이 고쳐 나가야 한다. 그러면 신랑감, 사위감으로 이런 사람 피해라 하는 항목은 나중에 보고 우선 신부감, 며느리감으로 이런 여자는 피해라 라고 했어요. 자, 도화 지면이라. 도화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숭아꽃. 그래서 화류춘성 도처춘풍하다 무슨 얘기예요? 얼굴에 화류기가 있으면 항상 봄바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처춘풍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봄바람을 불러일으켜. 이 도화의 기운이 여러분들 살에도 도화살이라는 게 있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얼굴에 있으면 이거는 결혼 상대자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그럼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초승달 같은 눈썹 좋아하잖아. 이게 사실은 관상하고는 좋은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려도 초승달처럼 그리지 마. 얼굴이 혈색이 좋은 것과는 다르게 곱고 눈썹은 초승달처럼 가늘며 눈은 물기를 머금은 듯 사람을 볼 땐 약간 교태를 부리는 듯 살며시 눈을 비껴 떠보는 상으로 이게 요즘 그 아나운서들도 보면 이렇게 일부러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렇게 따가면서 이렇게 따가면서 하대. 이게 도화지면이야. 꼬리 치는 모습이거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 참. 사람 똑바로 안 보고 옆으로 이러고. 또 추명하게서의 도화살에 해당되는 모습이다. 대단히 매혹적이며 여자로서의 매력이 있으나 파탄의 기운이 도사리고 있고 미는 이때 부덕은 적다. 왜요? 예쁜 꽃은 항상 누구나 꺾고 싶어 하기 때문에 파란이 많다.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쁜 사람 많이 선호하대. 옛날에는 이쁜 사람은 사귀고 미운 사람은 집에 앉혀놓는다라고 했는데 뭐 요즘은 그것도 아닌가 봐. 그러다가 보니까 결혼 실패율이 우리나라가 높아지는 건지 뭐 요즘 또 졸혼이 또 유행이라며요. 졸혼. 그 다음에 이제 미어선소라. 미어선소. 근데 어느 게 맞는 건지 정답은 나는 모르겠어. 정답은. 근데 각자 편한 길을 택하는 거기 때문에 난 옳다 그렇다 판단은 못해요. 왜냐하면 각자 처지가 다 다르니까 감히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하겠어. 미어선소라. 상대방과 담화시에 말보다 먼저 미소를 띄운다면 이것도 좀 위험한 거예요. 여자로서 커다란 허점을 내보이게 되어서 오해 소지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이쁘다라고 해서 늘 웃고 있어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덕이 약화되고 불운하다. 그랬어요. 우리 글 때 보면은요, 뭐 여학생이 뭐 편지 하나 줬다, 쪽지 하나 줬다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간직할 것처럼 하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여자분이 미소를 띄웠다면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 그날부터 뭐예요? 아내 얼굴이 머릿속에 안 떠오르고 뭐예요? 밤이나 낮이나 미소 짓는 그 얼굴이 떠오를 수가 있어. 그러다 보면 가정이 원만하겠어요? 풍지박산 나갔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분들 맨날 저녁 때 이쁘게 하고 있어야 돼야 푸시시 하고 있어야 돼야 이쁘게 하고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요즘 정말 경쟁 상대들이 너무 많아요. 그지 않아요? 제일 이쁘게 하고 다녀. 뭐 나이도 요즘 뭐 가늠을 못해. 60대인지 80대인지 50대인지 40대인지 다 아가씨들 같아 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첫째는 일부러 만드는 미보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비, 그러한 자연의 화산 아름다움, 또 말을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이쁜 말, 행복한 말,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 여기에서 이겨야 돼. 웃고 사는 건 좋지만요, 정도에 넘치게 웃거나 쓸데없이 웃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가 피백 여분, 살결이 희고 곡기가 분결 같으면 길상으로 보지 않는다. 상서에 보면 여자의 살이 서리처럼 시다면 그것은 곧 살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혀도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조금 건강미가 넘치. 그래서 요즘은 뭐 어떻게 돼요? 태우는 게 또 유행이기도 해요. 그래도 살결이 고운 사람이 곡기는 고와 보입니다. 시꺼먼 사람보다. 네 번째가 피활여유라. 살결이 미끄럽기가 마치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우면 성욕에 관계되므로 좋은 상을 보지 않는다. 참고로 하시고. 6년 여면이라. 살결이 솜처럼 부드럽고 푹신하며 마치 뼈가 없는 듯한 사람도 좋은 상으로 보지 않는다. 주부로서 이와 같은 입장이면 현모 양처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여섯 번째로 면다반점, 얼굴에 주근깨나 반점이 유난히 많은 사람도 길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근깨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길상으로 판단하는 데가 있지요. 어디가 그래? 외국에서는 주근깨가 없는 여성들은 여성으로 치지도 않아요. 주근깨가 살포시 퍼져야 미인의 조건에 부합이 된다. 그래. 또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돈 들여서 쌍꺼풀을 하지만 저 동남아 쪽으로 가면 돈 들여서 뭐예요? 쌍꺼풀을 없애요. 가장 천한 여자라고 봐요. 동남아에서는 쌍꺼풀 된 여자를.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뭐예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옛날 중국에서 형성된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이게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중국에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런 사항들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이게 유효하다고는 보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고로만 하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양안 부광이라, 눈빛이 은은하거나 다소곳하지 않고 광채가 나거나 살기가 있거나,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거나 어떤 집착을 가지고 보면 살기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눈이 뭐 사랑은 눈으로 말한다라고 해서 눈을 갖다 우리는 마음의 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여여한 사람들은 눈빛이 어떻게 돼요? 여여해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금 집착력이 강해서 분한기가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 살기가 뻗어요. 운동선수들이 링에 올라오면 복싱 선수들이 눈빛으로 기싸움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보면 기싸움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가 바로 살기가 뻗어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려면 집에서 혹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 보면 한번 내가 눈으로 집착력을 강하게 해서 인상을 써서 그 애완견이나 그 반려견들 번쩍 들어가지고 눈과 눈을 팍 마주쳐서 이렇게 째려보면 강아지가 어떻게 돼요? 피해요. 살기예요. 그래서 눈에 살기가 있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뭐예요? 먹은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안각저수라, 눈꼬리가 발을 들이운 듯 유난히 처져 있거나, 무슨 얘기예요? 눈꼬리가 아래로 유난하게 내려와 있거나. 안로백광이라, 눈이 나온 데다가 광채가 난다면 남자와 달라서 길상이 아니다. 여자는 광채가 난다면 이는 음으로서 과한 양기를 가진 것으로서 고서해 보면 남편과 자식을 모두 극하는 상이다라고 모습하고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제가 눈이 조금 튀어나왔어. 내가 이걸 보더라도 여자가 아니니까 내가 조금 위안을 갖긴 하는데, 그래서 살기라도 혹시 뻗으면 큰일 날까 봐 내가 눈빛에 살기를 안 뻗으려고 상당히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측목 수두라, 남자만 보면 고개를 숙이고 곁눈질로 쳐다보며 교태를 짓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행위 같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빠져 남자들이. 자, 사시투시라, 남자만 보면 흘끔흘끔 훔쳐보는 듯 한다거나, 견인 엄면, 남자만 보면 부끄러운 듯 얼굴이나 입을 가리고 호호 이런 사람들. 교태를 찾는 사람, 내면으로 은밀히 연정을 감추어 사랑을 구하려는 모습으로 보인 요조숙녀의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면 요절복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뭘 만지작거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 같은 데 해당이 돼요. 괜히 단추 만지작거리고 휴지 갖다 쭉쭉 찍고, 이게 다 같은 사람들이 괜히 저 이쑤시개나 성냥개비 똑똑 부러뜨리고 있고. 회두빈고라, 못내 아쉬움이 있는 듯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며 헤어지는데 그냥 곧바로 가야지 뒤를 돌아다 보면 약점이 잡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알아. 여자가 도도해야 남자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여자가 너무 그냥 다소곳해서 남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도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실증을 느껴. 아, 아가씨 때. 결혼한 사람은 그럼 안 되지요? 아가씨들 때. 그래서 도도한 사람들을 남자는 꺾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도도하고 얌전한 사람이 있으면 도도한 쪽으로 많이 기운되는 거예요. 그 참고로 아셔. 14번째 안패미 축이라 입술을 공연히 실룩거리나 이런 사람도 있대 진짜로. 이러한 몸짓, 얼굴, 표정 등은 여자로서의 허점을 보인다거나 상대방에게 교태를 보이는 등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 다음에 국악생문이라 입가에 주름이 많은 사람은 엄청난 기계를 지닌 여장부이긴 하지만 스스로 다스릴 줄 모르는 길상이 아니다. 그래서 입가에 주름이 이렇게 있는 사람. 아행압보, 걸음걸이 모습이 오리걸음처럼 보인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좋은 상이 아니다. 자, 자언자어,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는 사람. 누구하고 꼭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해를 받는 수가 있어 길상이라 볼 수 없다. 욕구 불만이나 무엇인가 갈구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돈교 흉고라, 둔부가 그 화를 당기듯 둥글고 젖가슴이 몹시 커서 측면에서 보아서 S자이면 길상으로 보지 않는다. 관능적인 여성으로 부덕을 갖추기 어렵다. 요세견 아니라 허리가 지나치게 가늘고 허리 너무 여러분들 가는 거 되게 좋아하대. 그죠? 개미허리 되면 힘도 못 써. 어깨가 여자다우면 여자의 체상으로 나무랄 데가 없으나 후덕한 상은 아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자는 다소의 살집이 있고 넉넉해 보여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예나 지금이나 여자는 살집이 좀 있어야 부잣집 맏며느리감 같다 하고 일도 실질은 못해도 잘할 것 같이 보이고 든든하고 믿음이 가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후덕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도라지 캐러 가는 사람 억수로 좋아하대. 개미허리보다 더 갖고 빼싹 꼬라가지고 평생 밥 한 끼 못 얻어먹은 사람 그거 집에다 데려다 뭐에다 썩어? 나 이런 참 부인으로 모시고 살 건지 왕비마마로 모시고 살 건지는 몰라도 힘들 땐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뭐 여자라고 해서 꼭 뭐 일하라는 건 없지만 힘들 땐 하고 남자도 뭐 경우에 따라서 여자 일 도와줄 수도 있고 여자도 뭐 경우에 따라서 남자 일 도와줄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죠. 허리가 가는 사람은 욕정이 강한 오해 소지가 있어 길상은 아니다. 이제 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막 삐썩 마른 사람들 미인이라고 엄청 많이 내놓대. 근데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규제시켜 놨어. 모델들이 몸무게가 적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미인이라고 해가지고 키는 뭐 180 막 이런데 몸무게가 38kg, 뭐 42kg 이래가지고 미인 축에 끼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제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몇 킬로 이상 돼야 된다는 거. 죽지 않을 정도 해가지고 요즘 살찌기 바빠요. 미인 되려면 옛날에는 마른 사람이 미인인데 앞으로는 뭐예요? 살찐 사람이 미인의 학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살 좀 찌워. 살이 쪄야 돈도 붙어.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맨날 힘 없어서 어디다 써먹어. 밥도 좀 잘 먹고 건강하고 해. 유두향아 제철근하라. 유두는 아래로 처지고 배꼽은 튀어나 아래로 늘어졌다면 운명적으로나 건강상으로 길상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사람은 생육기능이 불완전해서 자녀를 두기 어렵고 욕정이 강한 체형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대비소라. 넓은 얼굴에 격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코를 가졌다면 길상으로 볼 수 없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은 조화 균형에 있다. 옛말에 여자가 얼굴이 크고 넓으면 음기가 태왕하니 황음의 절제가 없다라고 해서 기피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상으로 본다. 일보사묘라. 뭐 얼굴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안해하지 마. 몸집을 더 키우면 돼. 그럼 얼굴 상대적으로 작아지지. 한 번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교태를 부리듯 몸을 3번 흔든다는 거 60년대 영화에 나오는 아가씨의 모습이야.
뭐 옛날에 가장 유명했던 분이 신성일 씨, 엄영란 씨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 영화에 보면 한 발 걷는데 궁뎅이가 3번 흔들흔들 이런 거예요. 이거. 옛날 미인들은 그렇게 걸었어. 그렇게 안 하면 또 그렇게 하라 그러고 촬영을 했던.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다.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여자의 경우 오해 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라. 그랬어요. 옛날 영화 보면은 영자씨 하고 쫓아가면 나 잡아봐요 해서 뭐 해변가 돌다 나무에 가서 탁 부딪히면 잡는 거 이런 거. 영화마다 90%가 그런 거 아니요. 이거 그놈의 영자씨. 이런 3단이라 한마디 말에 3번의 아양을 부리는 것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요불한 오해소지가 있다. 옛말에 이러한 사람은 기질 탓에 천하의 도척도 다 녹인다라고 있다. 옛날에 사기에 보면은요. 미인계를 써서 정벌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미인계. 그것도 하나의 작전일 수도 있고 뭐 현대전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어떤 문화나 의식적으로 사실은 불안감 조성시켜가지고 하는 거. 요즘도 많이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담소 빈조라 말을 할 때에 미소를 띄우는 것은 좋은 경우지만 정도에 지나치게 말반 웃음반인 사람은 교태를 부리는 것을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결코 고쳐야 된다. 웃을 때 안 웃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안 웃을 때 웃는 사람도 이상한 거지요. 척진홍이라 고기의 뼈를 발라내듯 이를 잘게 되뇌이며 옷의 한 부분을 질근거리는 사람도 교태로서의 오해를 형성함으로 길상이 아니다. 화가 났을 때도 뭐 이런 거 질근질근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옛날 뭐 한 5, 600년 전, 1000년 전 영화 그걸 배경으로 영화 찍는데 보면 옷걸음 입에 물고 이렇게 합디다. 그런 것 같아. 음호생하 퇴상생모라 여자로 신체적 구조나 발달에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음호생하나 퇴상생모 길상이 아니다. 참립현사 홀로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를 연모하는 형상이므로 좋은 상이 아니다. 앉아도 마찬가지예요. 앉아도. 근데 여자분들은 좀 기대고 앉는 게 좋아요. 기대고 앉는 게. 기대고 앉거나 어디 이렇게 기대고 서버릇한 또 삐딱한 형상으로 하면 안 되겠지. 약간 이런 사람들은요. 신랑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신랑하고 오래 인연이 돼요. 근데 혼자 뻣뻣하게 앉기를 좋아하고 혼자 탁 똑바로 서기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신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랑하고 일찍 결별이 되거나 이렇게. 또 음호, 무모, 여자의 무모증은 물가에 풀이 나지 않는 삭막한 모습에 비유된다. 여자는 음체고 음은 수기고 수는 재물의 관념으로도 볼 수 있다. 여자의 본궁에는 수기가 충만해야 건강하고 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장두서이 여자의 머리가 노루처럼 뾰족하고 귀는 마치 쥐의 귀처럼 생겼다면 박복하고 사음한 상으로 보는데 이는 쥐의 강한 번식 능력을 상학적으로 이해한데서 나온 말이다. 축두신설 머리를 늘 숙이고 무슨 생각인가에 잠겨있는 듯 보이고 때때로 혀를 내민 듯한 버릇이 있다면 상학에서는 속마음에 사음이 많은 것으로 판단한다. 탁시교지라 상대방이 있을 때 팔꿈치를 세워 손바닥으로 턱을 고이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유혹하는 상으로 그죠? 유혹하는 상으로 판단하고 또 손톱을 씹어대며 교태를 부린다면 천한 상이다. 음모여처 여자의 체면은 없어도 안 되고 지나치게 많아도 필요 없는 잡초를 여기니 길상으로 보지 않는다. 잡초가 많은 곳에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장면 원정이라 얼굴이 긴 경우 말상이라고 한다. 말상에 동그란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양기가 충천하는 상이니 길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시녀 풍류라 몸이 마치 바람결에 휘날리는 버드가지처럼 가냘프고 하늘거리는 모습의 사람은 옛말에 요부지상이라 해서 자손궁이 약해 자식을 두기 어렵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 많이 따졌어요. 아기를 잘 낳는 상이다 아니다 이런 체상을 또 둔다고 해도 성공시키기 어렵고 부덕 또한 없다. 옛부터 여자가 귀골로 생겨야 남편이 출세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귀한 신분이 되며 또한 귀골에서 귀자가 나는 것이다. 자, 귀골. 그러니까 여자가 건강해야 돼요. 호리호리 요래야 돼요. 건강해야 돼. 많이들 드셔. 아니 뭐 요즘 육류 먹지 말아라 뭐 어쩌라 하는 거 전부 조사한 거 어디로 조사한 겨?
외국에서 조사한 거지 한국에서 조사한 거 발표한 거 없어. 외국 사람들은 주식이 육류이기 때문에 줄여야 돼요. 근데 한국인들은 줄여야 돼, 느려야 돼? 한참 느려야 돼. 한참 앞으로도. 그네들은 아침부터 밤중까지 맨날 그것만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는 겨. 탄기신유라 허리가 늘어지도록 기지개를 켜며 한없이 따분한 듯 하품을 해대며 까닭도 별로 없는 탄식을 하는 사람들은 처량하고 안심한 모습일 뿐인 길상으로 보진 어디에서 많이 봐요? 손님이 없는 술집에서 밖에 내다보면서 아가씨가 이렇게 하는 그 모습. 혈불화색이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서도 창백해 보이는 것은 음기가 속으로 충만한 까닭이다. 이런 상을 가진 사람은 겉보기와는 달리 색정이 강하기 때문에 길상으로 보지 않는다. 면대양삭이라 얼굴 양볼에 살이 없어 바짝 말라 보이는 여자는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가정생활 등에 쉽게 지루함을 느끼. 이게 관상학에도 나와. 볼타구니가 뭐예요? 볼타구니가 있으면 고집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러지요. 근데 이 볼타구니가 우리가 관상에서 뭐를 뜻해? 재물이란 말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재물이 있겠어 없겠어? 살 좀 갖다 붙여요. 밖에서 잘 된 것을 찾으려면 심한 경우 유흥가를 서성거리기도 한다. 스스로 길상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순백부르라 입술은 알맞게 붉어야 건강도 좋은 것인데 창백함에 얄팍한 입술은 요부형이란 인상을 주게 되므로 길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자 입술이 정도 이상으로 두터워 보이는 경우도 길상 아니다. 순청여전이라 상악에서 백색은 살기로 푸른색은 독기로 보기 때문에 입술에 푸른 기운이 도는 사람은 성정에 독한 일면이 있다고 본다. 또 항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부족함을 가진 여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길상으로 보지 않는다. 언범잡이라 쓸말 못쓸말 가리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은 사람도 길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말이 많다 보면 쓸말이 없게 마련이니 말을 적게 하는 것도 미덕의 하나다. 두선과보라 걸음을 걸을 때 하체보다 상체가 먼저 나가는 듯 걸음걸이는 좋은 상이 아니다. 우리가 체상학에서 얘기했잖아요. 상체가 앞서고 다리가 늦게 나가면 무슨 상? 요절상.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이러한 걸음은 경망스럽게 보일 뿐만 아니라 괜히 마음이 조급하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길상으로 보지 않는다. 좌불안. 앉음새 역시 걸음걸이만큼 중요하다. 여자는 동적이기보다는 정적이기 때문에 앉음새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길상으로 친다. 어느 자리에서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수시로 자세를 바꾼다든가 몸을 가만두지 못하는 좌불안석형은 상대에게 초조하고 불편한 인상을 준다.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여성의 미지요. 자태예요. 편안하게. 설첨수는이라 혀는 오장 중 심장과 관련이 있고 심장은 화로 양정을 가졌는데 혀끝이 둥글지 않고 불꽃처럼 끝이 뾰족한 것은 화성이 그대로 드러내진 것으로 성정에 화기가 있는 것으로 보며 윗입술이 다소 곧하지 않고 위로 까진 듯 보이는 것은 입술의 본성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길상으로 보지 않는다. 서치귀하라. 모양이 잘고 쥐 이빨형을 보이는 치아를 가진 경우 상악에서는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고 간교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길상으로 보지 않는다. 성정다변이라 변덕이 죽을 듯 한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길상이 아니다. 이런 성정은 가족 간의 화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번 먹은 마음이 변할 줄 모르는 듬직한 심성이야말로 미덕 중에 미덕이다. 성격이 자주 변하고 안 변하고 하는 건 옷 입는 걸 봐도 여러분 대번 알죠? 여러분들 알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옷을 자주 갈아입는 사람은 조변석계,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변화가 많아. 좋으면 금방 가지려고 해다 나쁘면 금방 버려요. 그래서 옷도 꾸준히 입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뭐예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 변동이 굉장히 많고 감정의 기복이 많고 인내와 끈기가 없어요. 여마 환제라 말은 순양 지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발굽을 가만두지 못하고 늘 발을 움직이거나 바꾼다. 여자가 이와 같이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것은 상하게 쓴 양기가 발동해 성적으로 능동적인 여자라고 판단하고 길상으로 치지 않는다. 사형서찬이라 몸이 뱀처럼 매끄럽고 희면서 음식을 먹을 때 쥐처럼 쪼작쪼작 먹는 사람은 쥐의 본성을 닮았다 해서 길상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 남의 집에 인사 갔을 때 젓가락으로 음식 쪼작쪼작하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복이 없다고 그래요. 수저로 푹푹 떠서 입이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냥 먹는 사람들이 이 다음에 뭐예요? 복 많겠다 이러지요. 쥐란 번식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하게서 음란하고 천하게 여긴다. 그래서 얼굴상을 가져도 쥐상을 가진 사람은 천한상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직에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항샘이 아니라 목은 황새처럼 가늘고 눈썹은 버들가지처럼 가늘고 얇은 사람은 요부의 상으로 보기 때문에 길상으로 보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몹시 어약해 보이나 이런 치상을 가진 사람은 색정이 강하다. 또 지단요 표현이라 손가락이 짧으면 서리가 유난히 가는 사람도 좋은 상으로 보진 않는다. 자신의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함으로써 선천적으로 치상에서는 상학적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면 좋은 치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내 딸을 시집 보내려고 선을 보러 나갔는데 그 한자리에서 저 집에 시집을 보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례를 하나 들면 화장실을 간다 했을 때 그 집에 어머니가 간다 했을 때 아버지가 모르는 척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 집에 내 딸 시집 보내면 딸이 편안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아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신랑이 아는 체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그 집 시집 보내야 돼야 안 보내야 돼요. 음식을 먹어도 좋은 거 아내 쪽으로 선택을 해서 이거 맛있네 들어봐요 이렇게 해주는 남편 집에 딸을 시집 보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건 괜찮죠. 하나만 봐도 대번 알아요. 일상생활 습성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그 아들이 수십 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기 아내도 자기 어머니가 받았던 거와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엔 시집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그래도 지가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참고로 해야 돼. 아무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딸은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시집살이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뭐 시자만 들어가도 뭐 가마솥에 삶으면 똑같은 맛이 난다는데. 그러니까 시자는 어려운 집이고 또 여성들은 시집을 가려고 하다가 보면 사실 수 없는 사람들하고 부딪혀. 근데 누구 보고 가냐 하면 딱 한 사람 보고 가거든. 한 사람 보고 가는데 수 없는 사람하고 부딪히려고 하다 보면 정말 고행 중에 뭐예요? 고행의 길이야. 우리 거사님들이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자기 하나 보고 왔는데 그 외에는 전부 어떻게 돼요?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여건이 설령 있어가지고 도저히 아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정이 들어서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라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도 뭐에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정말 흉하다 하면 또 무조건 퉁망조사에 네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야. 서로 협심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나가고 상대가 힘들 때 내가 배려해주는 어떤 여건이 되면 또 그 상대도 따라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좀 더 화기애애하고 따뜻하고 그죠? 행복한 삶을 만들면 그 2세도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삶을 배우게 돼.
그래서 평안한 가정을 이루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님의 10대원을 배워가지고 결국 그거 배워서 어디 가서 써먹어요? 육향하잖아. 육향. 6군데 지옥 가서 중생들을 구제하잖아.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실로 그걸 활용하다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참 행복하구나,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구나 하는 걸 배우게 돼서 주변이 다 편안해질 수 있어. 그런 삶을 여러분들 기원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남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주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식간 12지에 대해서 부부의 인연 뭐 이런 걸 다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다음 주부터 하지만 지금부터 좀 아셔야 돼. 뭐냐면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찾아봐야 돼. 내가 여러분들 강의는 해드리겠지만 똑같은 쥐라고 해도 무슨 쥐가 있어요? 갑자가 있고 병자가 있고 무자가 있고 경자가 있고 임자가 있어. 임자, 경자 그렇네. 이게 목의 기운이고 화의 기운이고 토의 기운이고 금의 기운이고 어떻게 돼? 수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쥐라라고 해도 누구를 신랑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성품이 또 조금씩은 다 달라. 소도 을축이 있고 정축이 있고 기축이 있고 신축이 있고 개축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 목화 토금수에 따라서 달라 성품이. 요거를 파악을 해봐.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 제가 강의하는 거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 그래서 비교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알고 있어야 나중에 부부 인연줄 할 때도 사실 인연을 꼭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의 성품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 이렇게 메모를 해놔봐. 제가 나중에 챙겨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애가 어떤 신랑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좀 해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남자 이러한 신랑감 사이감 피해라 끝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요거에서부터 들어갈게요. 그리고 인연 들어갈 거고요. 아셨죠? 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쥐가 아니고 소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소가 아니요. 내가 나무의 기운이 있는 쥐냐 불의 기운이 있는 쥐냐에 따라서 달라요. 합장들 하시고 훈자 지어 천하야요 무적야무 막야 의지여비 일어나 무호이미타. 군자는 세상 모든 일에서 옳고 그르다라는 주장이 없으면서 오로지 의에 따를 뿐이다. 그래서 군자는 어느 것이 옳으냐를 판단해서 옳은 것으로 따르고 소인은 어느 것이 이득이 되느냐에서 이득을 추구해서 따져. 그래서 여러분들도 옳은 것으로 따지면서 생활을 해야지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를 따져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결코 나중에 얻은 이익만큼 손실이 굉장히 크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0원어치 이득 보는 일을 해가지고 소심스럽게 일처리를 했다. 10,000원은 이득이지만 그거를 겪거나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소심하고 자기 이득뿐이 몰라 하면 어떻게 돼요? 10사람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10만 원이 손해가 가. 그걸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추구하면 안 돼.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고 판단해. 그러한 삶으로 편안함을 이루시고요. 백전백승 천기대요 제 45회차 서일공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